내일을 위한 준비 이제 해봐야죠. 오늘은 끝이 났고 오늘 밤부터 진행될 미증시 그리고 내일 진행될 우리 증시까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할게요.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또 한 번의 이 상승을 보여줄까요? 그냥 이 미증시 요즘 보면 그냥 뭐 다른 이슈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냥 가자를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이슈들은 있습니까? 네,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좀 높은 시장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들은 기대하는 수준에서 하락하고는 있지만 기대하는 수준에서 잘 버텨준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기업 실적은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고 있다. 오미크론이 아무리 40만 건의 확진자 수를 내더라도 시장의 주식 시장의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우지수가 25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면서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S&P 500 지수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은 오미크론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나 어떤 시장의 믿음이 이미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뭔가 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애플이 밑에서 든든하게 또 받쳐주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채금리가 좀 빠르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은행주들도 또 실적 예상이 또 좋게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가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5,000포인트 갈 거다. 이제 앞으로 한 4.25%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더 다들 또 기대를 또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기대 심리를 갖고 투자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경제지표 관련해 가지고는 먼저 12월달 ISM 900 관리자 지수가 나오는데 둔화될 전망입니다. 표 보시면은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제가 현재까지 자료들을 이제 뽑아봤는데,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 뭔가 불안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구매관리자 지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던 지수는 맞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최근에 어떤 흐름은 제가 표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색을 이렇게 표시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확장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벗어나지 않고 있고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전히 6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2018년도 19년도 장 좋고 뭐 이랬을 때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수준보는 안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또 하나 발표되는 게 노동시장 지표가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일자리를 얼마나 이제 공고를 냈느냐 이게 이제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뭐 1,000만 건이 넘어가는 엄청난 일자리 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올라가면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몇 달 동안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은 노동시장, 미국의 노동시장이 좀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11월 달에 이제 1,100만 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 경영자들이 원하는 노동자들의 수보다 취업을 희망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굉장히 작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그 데이터를 더 열심히 보고 있는데, 2018년 수준보다도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직까지도 1.5%포인트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수준이 얼마나 낮냐면은 1978년도 2차 석유 파동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지금 노동시장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앞서는 게 어쨌든 기업은 수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밤에도 나올 그런 미국의 이슈들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 국내 시장도 좀 주목을 해주십시오.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축 처져 있는 국내 시장입니다. 네.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한국 시장에 나왔던 얘기들이 실적에 대해서 사실 자신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죠.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최대 실적 발표하고 나가지고 연일 10% 이상씩 막 올라가는 마당에 삼성전자는 주가가 제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FN가이드에서 발표한 게 매출이 278조 원, 영업이익이 53조 원을 기록을 할 것이다. 지금 보면은 이게 뭐 엄청난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뭐 여러 대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제품을 갖다가 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뭐 여기에다 이제 가격도 한 30% 정도 디램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런 어떤 메모리 분야의 어떤 반도체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20%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난밤에 AMD가 4.4%나 상승을 하고 마감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8만 원대도 제대로 회복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뭔가 실적이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스스로 뭔가 좀 분위기를 형성해 가려는 움직임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주가 시장이 주식 시장이 결국은 좀 성장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월 효과에 대해서도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렇게 올랐는데도 1월 효과는 아직 멀었다. 막 이렇게 뭐 최고가 경신하는데도 그렇게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미국은 이제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저도 미국 세무사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좀 바빠질 것 같은데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공제가 엄청나게 확대가 됐어요. 정부 지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이제 육아 수당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동 양육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공제 혜택이 많아가지고 현금을 굉장히 많이 리턴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10,000불 이상 리턴 받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또다시 주식에 투자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기대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또 1월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커지고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지금 수급에 대한 어떤 개선의 어떤 여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 게 별로 없죠. 그리고 기업 수익에 대해서도 좀 불안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1월 효과에 대해서 기대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국제 가전 박람회가 열리죠. CES 2022 해가지고 이제 열리게 되는데 5일부터 8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IT 업종들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모빌리티, 로보틱스,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나오게 되는데 아쉬운 점은 애플이나 테슬라가 이제 불참한다는 거죠. 이제 국내 잔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CES가 개최되면은 IT 쪽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로봇 분야의 테마들이 좀 강하게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시장이 주춤해도 좋은 종목 고르면 또 괜찮은 시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작가님께서 그렇죠. 도와주시죠. 국내에서는 네. 어떤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가져온 종목이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제조하는 기업이고 이제 OLED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펄을 계산해 봤더니 10배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어떤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표 보시면서, 재무제표 표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2021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그 매출액의 합이 2020년도 전체 매출액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벌써 이제 넘어서서 이제 4분기 나오면 그만큼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이슈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2022년도 예상치도 2021년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간 부분의 OLED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성장 동력이 2022년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원이 이제 백색인 OLED를 사용하는 WOLED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25% 이상 상승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플렉서블 OLED 쪽에서도 이제 중화권에서 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폴더블 제품이 더 많이 이제 팔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도 있다, 이렇게 또 굉장히 성장 동력이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이 회사가 이제 2017년도에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주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이제
5만 원 근처에 가면은 조금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46,650원에 끝났는데 목표가를 6만 5천 원까지 잡고 그리고 손절 매가는 43,500원 정도에 잡고 매매를 하면은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과의 패턴과는 작가님 종목 픽의 이 성격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그동안은 우리 네, 정말 좀 다르죠.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스토리가 있는 기업에서 이렇게 눈을 좀 돌려봤는데 이번에는 꾸준히 잘 갔는데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또 저희가 메모를 해두고 흐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미국 시장에서 종목 하나 꼽아주세요. 또 수익이 잘 날 만한 종목, 사실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한번 수익을 맛볼까요? 프라진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프라진이 고성장 기반의 어떤 그 의료 서비스,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제가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라진이라는 회사는 헬스케어 쪽에 인포메이션 서비스를 하는 그런 정보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죠. 보면은 위치가 어디냐면은 맨하탄에 가면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그 한인타운에서 한 2블럭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행 가시면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를 봤더니 복리후생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뭐 불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그 대리모라든가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일반 이제 거의 이제 전담의를 두고 이제 동네 병원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전문의, 분야별로 전문의를 시스템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예약을 잡아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재무 쪽입니다.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게 2020년도에 3억 4천만 불 정도의 매출을 냈어요. 그러면서 순이익도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분기별로 봤을 때도 어떤 정도로 성장하냐면은 이미 1, 2, 3분기 해가지고 이미 4분기 실적 안 나왔어도 지난 2020년도 실적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도 이거에 따라 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이제 이 회사의 주가를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이제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냐면은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현재 이제 51달러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1달러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상장 이후에 지난해 2019년도에 상장 이후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가지고 목표가를 단기적으로는 한 65달러 지난번에 한 2번 정도 올라가려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한 65달러로 잡고 손절 매가는 47달러 75센트 정도로 잡으면은 이 주식에 대해서 좀 무난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티커 PGNY, 미국 주식 저희 또 공부를 하나 또 해보았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흐름 보이는지 또 최근 흐름은 어땠는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빨간맛 2부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오늘은 지지부진했지만 보다 나은 내일이 되길 기대합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